노릇노릇 잘 익은 고기와 함께 먹어도 찰떡궁합이면서 매콤새콤한 양념장에 무쳐서 먹어도 좋고 장아찌로 먹어도 좋다는 이 작물은 예부터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 귀한 작물로 대접받고 있다는데 귀하면서도 특별한 작물을 찾아 강원도 홍천으로 향한 제작진. 홍천은 군 전체의 87%가 산지로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청정함을 자랑하는 고장이다. 게다가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고장인데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자라는 작물은 뭘까? 그 주인공을 확인하기 위해 깊은 산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 헤매는 담당 PD. 그때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사람들 좀 수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산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작업 중인 사람들을 발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그러세요? 산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작물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네, 참 잘 오셨어요. 산에서 자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깊은 산에서만 자란다는 이 작물은 대체 뭘까? 산마늘이에요. 귀한 작물의 정체가 산마늘? 이게 산마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늘 향이 난다 해서 그 산마늘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명의로도 알고 있죠. 산마늘을 명의로 알고 있다? 조선시대 겨울에 울릉도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줬다 전해져 명의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산마늘. 지금 채취해서 판매하고 가공하고 해서 연매출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귀한 나물인 산나물로 고소득을 올리는 심진환 부자농부. 깊은 산속에서 자란다는 부자농부의 산마늘. 그런데 울릉도 산마늘은 뭐고 부자농부의 산마늘은 뭘까? 이 산마늘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는 울릉도에서만 명의가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애초서부터 울릉도에 자라는 게 있고 오대산 자락에서 자라는 게 있어요. 산마늘의 자생지가 울릉도와 오대산이었던 것. 그 울릉도산은 잎이 좀 크고요. 그리고 대가 좀 굵어요. 그 반면에 오대산종은 잎이 좁고 대는 좀 길고요. 붉은색을 많이 띠고 있어요. 오대산종은 마늘 향이 좀 진하게 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산나물. 그럼 오대산에서 자라는 산마늘의 재배 환경은 어떨까? 이 명이는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자라요. 소위 말하기를 닭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서 자란다 하예요. 이 명이나물은 또 나무 그늘이 확 우거진 데서는 또 자생이 안 돼요. 그런 깊은 산 속이면서도 또 해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그런 조건, 그리고 습도도 맞아야 되는 조건, 항상 그 25도 이하로 유지되는 곳, 그런 곳이 적합한 장소죠. 홍천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산지대인데다가 서늘하면서도 큰 일교차, 적당한 햇빛과 습도 등이 산마늘 재배 최적의 장소. 게다가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좀 촉촉한 땅이 좋아요. 그래서 이 홍천의 땅들을 보면은 산이 깊어요. 그 깊은 산 속에 좋아하는 이유는 그곳엔 수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홍천에서 이런 산자락에서 자라기 때문에 맛도 좋고 또 그 식감도 훌륭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좋고. 깊으면서도 촉촉한 산자락에서 자라 맛도 향도 남다르다는데 천혜의 환경에서 자란 산마늘 맛은 어떨까? 그 알싸한 그 마늘에 예, 향도 같이 나고 매콤하기도 하고 예. 또 단맛도 있어요. 단맛까지 같이 나네. 병원에서 오래 생활하시던 분들은 또 이제 그 입맛을 잃잖아요.
장아찌나 반찬을 만들어서 드시면 입맛이 돋아나고 그래서 식욕을 돋궈줘서 건강을 되찾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산마늘은 아미노산과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강장 보호, 피로 해소, 소화 불량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아주 귀한 것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와 보실래요? 네, 따라오세요. 깊은 산 속에서 어떤 귀한 것을 보여주려나 했더니 이겁니다. 이게 30년 된 명이에요. 30년 된 산마늘? 시간이 짧게 된 거나 긴 거나 맛과 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오래된 건 뿌리가 강해져서 보시다시피 풀이 이렇게 보이지만 풀 속에서 자라죠. 제가 이거 따로 김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명이만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다른데 세력이 약한 밭은 풀이 더 많이 자라 있죠. 근데 세월이 그만큼 지나면은 이제 명이만 보이고 풀이 자연적 이기지를 못해요. 산마늘은 오랜 세월을 견딘 만큼 자라는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데 씨앗에서 수확까지 8년에서 10년. 그래서 좀 어렵고요. 다른 농사는 그냥 이렇게 뭐 지어서 금방 수확하고 그러잖아요. 소득이 나오고. 근데 이거는 기다려야 소득이 나오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게 너무 좋은 나물이라서 제가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조금씩 꾸준히 늘려와 지금에 이르렀다는 부자농부. 게다가 산자락에 밭을 이루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전에는 여기 잡목도 우고 쓰고 그랬는데 좀 개간하고 그래서 한 7,000평 정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장비를 갖추고는 농장을 나서는 부자농부.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했더니 산마늘 밭을 지나 더 깊은 산으로 가는 부자농부. 이 깊은 산에는 무슨 일로 왔을까? 산속 이리저리 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데 드디어 발견했는지 멈춰서는 부자농부. 그러더니 바닥에 쌓인 낙엽들을 긁어 모으는 모습. 지금 뭐 하는 걸까? 지금 낙엽을 명이밭에 뿌려주려고 지금 긁어 모으고 있어요. 밭에 뿌릴 낙엽을 모은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 속 유기농 재배. 그런데 부자농부는 산마늘 밭에 낙엽들은 왜 뿌리려는 걸까? 농사를 오래 진 땅은 딱딱해요. 근데 이 낙엽을 그거에 깔아주면 땅이 물러지고 비옥해지고 그런 산 모양하고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명이가 그 산에서 자라듯이 잘 자라거든요. 깊은 산에서 자라는 산마늘이기에 최대한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틈틈이 산에 올라 오래된 낙엽을 모아서 산마늘밭에 뿌려준다고. 산에서 내려온 부자농부. 산에서 가져온 그대로 밭에 뿌리는데 낙엽을 뿌리는 이유는 뭘까? 낙엽을 좀 뿌려주면 그 속에 미생물로 또 퇴비를 먹고 자라고 그럼으로 인해서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 또 바이러스도 또 퇴치할 수 있고 이 명이가 한 군데서 오래 자라면 이 쇠퇴해져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면 한 곳에서 오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또 풀도 이렇게 같이 자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엽뿐 아니라 유기농 퇴비도 함께 주는 등 친환경 재료로만 재배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유기농 인증서까지 획득한 부자농부다. 이어 또 다른 작업을 하려는 부자농부. 뭐 하나 했더니
통에 무언가를 쏟아내는 모습. 뭘 넣는 걸까? 대체 이 알갱이들은 뭘까? 아, 이거 유황이에요. 이 알갱이가 유황? 통 가득 유황을 담아서 밭으로 향한 부자농부. 그리고는 산마늘밭을 다니며 유황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과립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또 친환경 자재로 과립이 좀 뿌리기가 좀 손쉽고 또 그게 서서히 녹으면서 땅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이 과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라 하더라도 서서히 스며들 수 있도록 과립을 사용한다는 부자농부. 유황에는 벌레를 퇴치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유황의 특유한 냄새 있잖아요. 그게 우리 밭에 보면은 그 야생동물이 간혹 내려와요. 그래서 뭐 놀이터식으로 노는데 유황 냄새가 또 그 야생동물이 좀 싫어해가지고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작물의 뿌리나 또 맛과 향에 또 도움을 주고 있는 성분이 있어서 좀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황은 산마늘의 맛과 향에 도움을 주지만 벌레나 짐승들의 침입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햇빛이 내리치는 오후, 산마늘밭 한가운데로 온 부자농부 밭을 둘러보더니 땅을 파는 모습. 흙의 상태를 유심히 보는데 무슨 일일까? 밭의 가장자리로 향하더니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부자농부. 그리고는 무언가를 연결하는데 산마늘밭 한가운데서 물이 나오는 모습. 부자농부가 연결한 건 스프링쿨러였던 것. 수분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좀 가뭄이 있으면은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깊은 산자락에 일교차도 크고 햇빛도 적당해서 산마늘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더라도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산마늘. 자랄 때 쑥 자라줘야 되는데 덜 자라게 되면 이게 뻣뻣해져요. 그래서 식감이 떨어져서 상품으로 쓸 수가 없어요. 충분한 수분을 위해 산마늘에 주는 물은 어떤 물일까? 태백산맥 이어지는 골짜기인데요.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혀 오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거기에는 아주 갖가지의 미네랄이 다 포함이 돼 있죠. 또 뭐 가재가 살고 도롱뇽이가 사는 그런 물이거든요. 영양제를 타주지 않아도 충분히 그걸로 인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산마늘이 촉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는 물은 오염되지 않은 산골짜기 물이라 영양제를 따로 주지 않아도 잘 자란다고. 그날 오후 밭에 모인 사람들 뭐 하나 했더니 드디어 시작된 수확 작업. 게다가 이날은 올해의 첫 수확 날이라는데 그러면 산나물 수확 시기는 언제일까? 이 명이를 5월 초에부터 5월 중순까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굵기가 좀 더 굵은 거 그런 거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내년에 또 수확을 하게 되고요. 지금 자르는 거는 또 내년에 가늘게 올라와서 수확을 못 해요. 근데 그것마저 또 잘라준다면 그 다음에 뿌리가 상해서 아주 죽게 되죠. 열심히 재배한 만큼 줄기가 굵은 산마늘을 골라 한입 한입 수확하는 부자농부. 명이나물은 꽃대가 올라오는 것이 실하고 맛이 성숙된 맛이 나요. 그래서 이 꽃대도 함께 드셔도 아무 지장 없고요. 꽃대에도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꽃대는 이 연도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꽃대가 함께 나와요. 8년 이상 그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처럼 산마늘 수확으로 한창 바쁠 때는 온 가족이 팔을 걷어붙여 일손을 돕는다고. 요즘은 이건 비싸고 또
같이 저희가 이게 저희 손님 소비자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성껏 최상의 상품을 해야 되니까. 네. 부자농부와 산마늘을 재배하는 아내는 부자농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하세요. 자기 몸을 좀 안 아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 그래요, 항상. 산마늘은 1년에 딱 열흘 정도만 수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데 하루 수확량은 얼마나 될까? 500kg에서 800kg 그 정도 수확을 하고 있어요. 하루 수확을 마친 후 산자락에서 수확한 산마늘을 가지고 내려오더니 밭 아래에 있는 건물에 모두 넣는 부자농부. 이곳은 산마늘을 보관하는 저온 창고라는데 몇 도에 보관할까? 영하 1도에서 2도 그 정도 사이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온도가 저온이래야지만 이게 성장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관할 때 성장이 돼요. 수확이 끝난 산마늘이 자란다? 산마늘은 수확 후에도 성장해서 저온에서 보관한다는 부자농부. 사르려고 그 스스로가 이제 자라죠. 뻣뻣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눌리키면 저온이 아닌 상태에서는 좀 누렇게 색깔이 좀 변할 수도 있고요. 강한 생명력 때문에 수확한 후에도 자란다는 산마늘. 하지만 수확했을 당시처럼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변색되지 않도록 저온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솔문아, 뭐 택배 보낼 건 다 준비 잘 되고 있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부자농부의 아들 내외도 부자농부와 함께 산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 이렇게 시골에서 또 농사지면서 사는 게 저는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농사 짓게 됐습니다. 나물 보면은 1년 내내 저희가 고생한 것도 보이고 또 팔리면서 고객들이 보고 또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 또 보람도 느끼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열심히 농사지은 산마늘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을까? 택배로 그날 주문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택배 배송을 하고 있어요. 맛도 좋고 향도 좋은 부자농부의 산마늘은 날로 그 인기가 높아져 찾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데 일반 상인들한테도 출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인터넷 판매로도 출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가족들이 정성으로 키운 싱싱한 산마늘은 전국적으로 배송되고 있다고. 그렇다면 산마늘을 판매해 얻은 소득은 얼마나 될까? 생채 판매로만 해가지고요. 한 6천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산마늘 생채로 연매출 6천만 원? 싱싱한 산마늘로 약 6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심진한 부자농부. 홍천의 깊은 산자락에서 산마늘을 재배하는 부자농부. 그는 어떤 역전을 거듭해 여기까지 왔을까? 공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작과 나와가지고 뭐 서울, 부산 뭐 이렇게 다니다가 그 여기 고향에 와서 전파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파사 하면서 한 집에 갔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산마늘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나물이었었고 그냥 산에서 뜯어다만 먹었지 팔고 그렇게 했지 집에서 키우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집이 그거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신기하다. 이거 내가 30년 후에 이게 한 포기에서 얼마씩 나오면 이거 1000평만 갖고 있어도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씨앗을 조금 얻어다가 윗밭에서부터 윗산자락에서부터 심기 시작했어요. 농사와는 거리가 먼 전파사를 하다가 우연히 산마늘을 발견한 부자농부.
투자 삼아 규모를 늘렸지만 산에서 농사 짓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다. 이게 유기농으로 키우다 보니까 밭에 지렁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산돼지가 내려와서 그걸 잡아먹느라고 이 주둥이로 다 땅을 파헤친 거예요. 한 1,500평 정도 망가졌었죠. 그때는 뭐 돼지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떼거지로 내려와가지고 야 아주 눈앞이 캄캄하고 산마늘도 더디게 자라는 데다가 반복되는 짐승들의 침입으로 지쳐갔던 부자농부.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들의 응원으로 다시 일어섰다.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깜짝 놀래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또 옆에서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 할 수 있어 또 그렇게 힘을 주고 그래서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죠. 짐승들의 침입으로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다는 부자농부. 하지만 짐승들을 살생하는 퇴치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울타리를 설치해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다음 날 오전, 전날 수확한 산마늘을 가져오더니 기계에 담그는 모습. 대체 무슨 작업을 하려는 걸까? 저희가 산마늘을 생채로도 판매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공을 해서 장아찌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마늘을 장아찌로 가공한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산마늘 맛을 365일 즐겨라. 산마늘로 장아찌를 만들어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인 세척 단계.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해서 밭에서 그냥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흙이나 또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식품으로서 이물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세척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하 150m 안반수를 이용해 총 4번에 걸쳐 세척하고 세척한 산마늘은 물기를 털어 통에 담아 준비해 주는데 장아찌로 담글 산마늘을 준비하는 동안 옆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 뭐 하는 걸까? 저희가 이제 세척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스를 장아찌 소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아찌 소스를 배합해서 지금 쏟고 있어요. 산마늘 장아찌 소스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간장, 식초, 그다음 설탕,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담근 매실청을 넣고 있습니다. 배합은 저희는 간장 5, 그다음 식초가 2, 그다음 설탕 2, 그다음 매실 1 이렇게 배합하고 있어요. 부자농부가 재배한 산마늘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게 배합한 장아찌 소스. 비율을 찾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저희가 거의 장아찌 소스 만드는 데만 5, 6년을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서 지금은 되게 완벽한 소스를 만들었어요. 수년 동안 연구해서 완성한 소스에 담가 만드는 부자농부의 산마늘 장아찌. 하지만 소스를 부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소스를 부은 후 다음 과정부터가 중요하다는데 대체 어떤 과정일까? 1차 숙성은 이제 상온에서 보통 이 저온저장고가 서늘한 곳이어서 15도 내에서 상온 숙성을 한 1, 2주 정도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숙성은 1도 내에 얼지 않는 1도 내에 1.5도, 1도 정도에서 그리고 이제 장기간으로 한 2-3달 정도 서서히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1, 2주, 저온에서 2, 3개월 숙성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산마늘 장아찌. 이렇게 시간을 들여 숙성한 후 유통이 가능한 병에 나눠 담아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장아찌로 나가는 건 연 3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산마늘 장아찌로 연매출 3천만 원? 산마늘 장아찌까지 가공해 9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 부자농부. 장아찌 가공을 마친 오후,
부자농부는 이 풀밭에 무슨 일로 왔을까? 씨앗을 받아서 이쪽에 제가 좀 파종을 했어요. 풀이 아닌 산마늘 씨앗을 파종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건강한 모종을 보급하라. 이곳은 산마늘밭 근처에 있는 산마늘 모종밭. 부자농부는 산마늘 씨앗을 이곳에 파종해 모종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판매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더디게 자라는 산마늘이라 조심스러운 손길. 이게 4년 된 거예요. 제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그런 밭이라서 제초제를 사용을 못하고 아무래도 자연하고 같이 키우다 보니까 풀하고 많이 있어요. 근데 풀하고의 그 싸움에서 견디다 보니까 얘 모종이 좀 강한 면이 있어요. 노지의 다양한 풀들 사이에서 강하게 키운 산마늘 모종. 이로 인한 소득은 얼마나 될까? 모종 판매하고 그리고 씨앗도 직접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거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씨앗과 모종으로 연소득이 1,000만 원? 산마늘 씨앗, 모종까지 판매해 총 1억 원의 소득을 올린 부자농부. 심진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 속 유기농 재배. 두 번째, 산마늘 맛을 365일 즐겨라. 세 번째, 건강한 모종을 보급하라.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한 심진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네, 저희 가정에 가훈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이 명의 농사를 하고 또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명의도 잘 자라고 또 그러니까 또 우리 가족들도 아주 좋아하고 또 저도 행복하고 농부의 맛을 느끼면서 또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에서 자라는 오대산 산마늘, 그 명맥을 잇기 위해 친환경 재배를 고집하는 심진한 부자농부. 당신의 멋진 고집을 응원합니다.